안녕하세요. 이쌤과 2년 연속 1차 합격을 이룬 경기 합격생입니다. 먼저 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삼수하였고 일병행을 계속 진행하였으며 마인드 컨트롤을 잘하고 최불합의 경험이 있고 불합했어도 한 번 더 이쌤을 수강하여 최고종 합격하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일병행, 마인드 컨트롤, 최불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째로 일병행입니다. 저는 주 2회 학원 강사로 근무한 경험과 어린이집 오후 누리보조로 근무한 경험이 있습니다. 일병행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선생님들이 많으실 텐데요. 저는 집중을 오래 못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저에게 하루 종일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져도 그 시간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아침에 4시간 정도 공부하고 잠시 일한 뒤 저녁에 5시간 정도 다시 공부할 수 있는 누리보조가 정말 좋았습니다. 집중을 오래 잘하시는 선생님들은 며칠만 아르바이트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어려우시다면 방과후 교사나 연장반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병행을 하실 때 가장 고려해야 하는 건 직장의 분위기와 거리라고 생각합니다. 시험 전이나 2차 시험을 볼 때에는 평일에 일정 조정이 어느 정도 필요하기 때문에 공부를 응원해 주시고 일정 조정을 해주시는 등 배려해 주시는 원이 좋을 것 같고 시험에 가까워질수록 한정적인 시간으로 다른 선생님들과 비교하면서 혼자 스트레스를 받게 되거든요. 그럴 때 이동 시간이 짧은 거리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저는 일병행하면서 상반기에는 주 1회 오프하였고 하반기에는 오프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선생님들보다 시간은 적은 대신 촘촘히 사용하며 공부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으로는 마인드 컨트롤입니다. 더 잘하는 방법을 모르겠어서 슬럼프가 왔을 때가 있었는데요. 공원에서 혼자 울고 독서실에 들어가서 10분만 오늘 한 거 정리하고 와야지 했는데 눈물로 털어버리니까 10분이 지나도 집에 가기 싫고 공부가 너무 재밌더라고요. 힘드실 땐 충분히 산책을 하시고 10분만 해볼까 하고 자리에 다시 앉아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시험장에서는 논술에서 제가 잘못 쓴 걸 발견했는데 고치지 못하고 제출해서 멘탈이 무너진 일이 있었어요. 이걸 망쳤어도 다음 것도 망칠 순 없었기 때문에 쉬는 시간에 과감히 교육과정 A 공부는 포기하고 복도에서 창문을 열고 뜨거운 물을 마시며 마음을 진정시켰습니다. 내가 논술에서 2점이 틀렸으니까 교육과정 A, B에서 1점씩만 만회하면 나는 할 수 있다 라고 계속 생각하면서 열심히 검토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시험에서도 컷 플러스 1점으로 합격할 수 있었고요. 만약에 마인드 컨트롤을 하지 않고 교육과정 공부를 했다면 실수를 발견하지 못하고 불합할 수도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떨리신다면 과감히 공부하지 않고 마인드 컨트롤을 할 수 있는 용기도 가지시면 좋겠어요. 셋째로 최불합입니다. 최불합은 1차 불합보다 더 마음이 아팠던 것 같습니다. 1차 공부도 어느 정도 다 된 것 같아서 어떤 공부를 더 해야 하는지, 내가 얼만큼 더 성장해야 하는지도 가늠하기 어려웠는데요. 삼수를 하면서 다시 공부하니까 작년에는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암기하고 넘어갔던 부분이다. 중요하지 않다고 스스로 생각해서 암기하지 않았던 부분들을 중심으로 더욱 깊이 공부하였어요. 상반기에 그리고 2차 스터디도 병행했었는데요. 빠르게 구상하고 스킬적인 부분보다는 내용별 기출을 활용하셔서 차근차근 오랜 시간 고민하시고 좋은 답을 4가지씩 만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내용별 기출을 실제 2차 준비하면서 충분히 활용하실 수 있으시니까요. 시간이 괜찮으신 선생님들께서는 2차 스터디도 병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불합 하신 선생님들이 2차 시험장에 정말 많으신데요. 1차를 반복해서 합격하게 되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쌓아둔 지식은 어디 가지 않는다는 믿음으로 꾸준히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이나 이쌤을 선택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중요도입니다. 이쌤은 기출에 근거해서 중요도를 정해주시는데요. 실제로 기출을 기반으로 이번에 요약 자료를 시험 직전에 나누어 주셨는데 거기서 의문인식의 정의라는 내용이 그대로 출제되어서 문제를 풀면서 굉장히 놀랐습니다. 중요한 걸 알면 빨리 합격하실 수 있으시니까요. 이런 중요도도 꼭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둘째, 변화입니다. 이쌤은 시험 트렌드에 맞게 문풀과 모고를 잘 개정해 주시거든요. 22년도 대비해서 23년도 대비 문풀을 모두 풀어보았는데 단순 암기를 넘어서 다른 방향으로도 다양하게 문제를 내주셨구나 알 수 있었습니다. 변화 트렌드에 세심하게 신경 써주시기 때문에 최근 기출 경향을 따라갈 수 있어서 정말 좋았어요. 셋째는 근거입니다. 제가 처음 이쌤을 선택한 이유는 카페에서 애매모호하고 강사님마다 갈리는 답변이 있었는데 이쌤이 굉장히 정확한 근거로 제시해 주는 게 마음에 들어서였습니다. 실제로도 원서를 찾아보시면서 가장 정확한 용어를 알려주시려고 노력하시고 근거가 확실해서 저도 확신을 가지고 암기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넷째, 기본서입니다. 이쌤 기본서를 보시면 웬만한 예시와 내용이 다 있어서 혼자 기본서만 읽어도 충분히 이해하고 문풀, 모고 문제도 많이 맞출 수 있었어요. 특히 MBTI가 S이신 현실형 선생님들께도 추천드립니다. 저는 완전한 S여서 예시가 상상하기가 참 힘들었고 경력도 없어서 어떠한 상황에서 이론을 적용해야 하는지 좀 어려웠는데 이쌤 기본서에 예시가 많이 있어서 이론을 이해하는데 너무너무 도움이 많이 되었던 것 같아요. 저는 1년에 기본서를 10회 이상 읽었습니다. 다섯째는 소통입니다. 이쌤은 수강생들이랑 소통하려고 노력을 정말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요. 특히 좋았던 건 이쌤과 스터디 윈미를 진행할 수 있었던 점입니다. 이쌤이 공부하시는 것을 보면서 아, 나보다 선생님께서 더 공부를 많이 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기도 했고 더욱더 공부를 열심히 해야겠다는 자극을 받을 수도 있었어요. 그리고 희소 모의고사에서 사진을 찍어주시고 사인도 해주셨는데 그걸 독서실 책상에 붙여놓으면서 더욱더 공부를 열심히 해야겠다고 동기부여 받기도 했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대중적이진 않지만 많이 도움이 된 공부 방법 5가지를 뽑아보았습니다. 동건쌤의 구조화도 많이 도움이 되었는데 저도 다른 선생님들이랑 비슷하게 단권화로 만들어서 정의 쓰기, 오답 추가하기, 스티커 붙이기로 활용해서 구조화는 제외하고 5가지를 뽑아보았습니다. 먼저 모닝 스터디인데요. 전날 암기할 건 4가지를 스터디원과 공유하고 다음날 말로 인출하는 스터디입니다. 스터디 시작 15분 전쯤에 인출할 내용을 다시 한번 공부하고 상대 선생님께서도 인출하시는 것을 받으려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두뇌를 더욱 깨울 수 있었어요. 그냥 착석하고 사진 찍는 기상 스터디도 많은데 이렇게 인출해보는 스터디도 진행하시면 두뇌도 깨우는 데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다음으로는 중요도 목차입니다. 이쌤께서 중요하다고 말해주시는 걸 한 번에 볼 수 있게 정리한 자료인데요. 이걸 보면서 백지 쓰기도 하고 구술 스터디 목차로도 활용했습니다. 만드는 방법은 다음과 같아요. 먼저 첫째, 중요하다고 하신 것만 층위를 구분해서 표로 만듭니다. 예를 들어서 평가 중, 관찰법 중, 표본기록법 이렇게 적어서 이 용어가 어느 부분에서 어느 순서로 나오는지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둘째, 중요도에 따라 색깔로 차이를 둡니다. S급은 초록색, A급은 연두색, 나머지는 흰색 이렇게 하시면 한눈에 중요도도 알 수 있으실 거예요. 셋째로는 진한 색깔부터 암기를 하고 색깔에 따라 누적적으로 암기를 늘려가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시면 초록색 S급부터 먼저 완벽하게 암기를 할 수가 있고 점차 암기량을 늘려가기 때문에
한 번에 모두 암기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줄어들고 중요한 걸 더욱 반복적으로 암기하면서 암기가 더욱더 탄탄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엑셀 인출인데요. 인출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글씨로 백지 쓰기 하는 것은 손이 아프고 시간도 오래 걸려서 비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되었고, 구슬 스터디는 혼자 공부할 때에는 제가 어떤 말을 했는지 정확히 알기가 어려워서 아쉬웠어요. 그래서 칸으로 구분된 엑셀을 사용하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용법은 첫째, 먼저 왼쪽 칸에 키워드를 쭉 인출하고 그 옆 칸에 정의를 쭉 인출하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기본서나 구조화 자료를 바탕으로 제가 맞게 적었는지 채점하고 모르는 것은 칸을 색칠해서 그것만 다시 암기하는 것입니다. 저는 재암기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렇게 다시 암기를 하게 되면 이번 주에 많이 몰랐지만 다음 주에 다시 회독했을 때 3가지 정도는 더 알 수 있었고, 이렇게 매 주차 공부를 해가면서 암기 개수를 점차적으로 늘려갈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공부하다 보니 마지막 날에는 이 쌤이 외우지 말라고 했던 것까지 외울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문제 분석입니다. 틀린 것을 암기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왜 틀렸는지 생각해 보면서 공부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먼저 첫째, 틀린 문제마다 틀린 이유를 적습니다. 예를 들어 다른 답은 고려하지 않고 머릿속에 떠오르는 걸 바로 답으로 적었다. 비슷한 특징인 개념을 혼동했다. 기본서의 예시를 잘 읽지 않았다. 지문을 잘 읽지 않았다 등의 원인이 있었어요. 둘째로는 그 중에서 이번 주에 가장 많이 발생한 틀린 이유를 고르는 것입니다. 셋째는 이번 주에는 그 이유를 보완하기 위해 공부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예를 들어 기본서의 예시를 잘 보지 않아서 틀린 문제가 많다면 이번 주는 모든 과목에 기본서의 예시를 중요하게 읽으면서 공부하는 것입니다. 또 용어가 틀린 한 주차가 많다면 이번 주의 공부는 용어를 손글씨로 모두 인출하면서 공부하기도 하는 등 매주 공부법을 다르게 설정하면서 공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나의 공부 방향이 잘 맞는지도 항상 점검할 수가 있고, 기본서를 여러 각도에서 회독하게 되기 때문에 더 자세하게 즐겁게 기본서를 읽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빨리빨리 공부법입니다. 계획에 융통적이신 MBTI가 P이신 선생님들이 잘 활용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저는 집중력이 쉽게 흐려지고 루즈해지는데요. 이 순간 바로 다른 과목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기본서를 읽다가 집중이 안 되면 고시문을 암기하고, 암기하다가 또 집중이 안 되면 인출을 하고, 인출을 하다가 또 인출이 재미가 없으면 다시 기본서를 읽어보고 하면서 공부를 빨리빨리 돌려먹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새로운 과목에 흥미가 높아져서 집중력이 다시 생기고는 했고, 루즈해져서 무의미하게 흘러가는 시간을 아껴서 집중도 높은 공부를 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일병행하면서 6월, 7월에는 150시간, 8월, 9월에는 200시간, 10월에는 250시간 정도 공부하였는데요. 재수랑 삼수 때 희소모고는 상위 20%, 2%, 시험은 3점, 1점 높게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짧은 시간 동안 집중해서 최대의 효율을 낼 수 있었던 방법인 것 같아요. 임용은 너무 범위가 넓고 뭘 외워야 할지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선생님들, 그리고 내가 맞게 적었는데 정의가 맞는지 다시 한번 궁금하셨던 선생님들, 이쌤 수업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